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8강전,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가 1대1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이 홈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경기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반응은 어떤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전반에 약간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에키티케가 공을 잡은 장면인데 이 장면부터 쭉 몰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몰고 들어가고 토트넘 선수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골이 터질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에키티케가 이 박스 바깥쪽에서 바로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골로 이어지죠. 토트넘이 벼락을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바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근데 약간 뜬금포였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1대1 동점골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포로가 골을 넣은 것인데 전체적인 장면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의 빈 공간을 보고 바로 이렇게 공을 넣어주는 장면을 보여줬고 이쪽으로 달려 들어간 솔랑케가 이제 공을 잡아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메디슨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달려 들어가서 이제 솔랑케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슨도 이제 굉장히 좋은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선수가 누구였냐? 솔랑키도 아니고요. 아니면 반대쪽에서 보통 공을 받는 존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페드로 포로였습니다. 약간 불가사의하죠. 왜 여기 있느냐? 근데 페드로 포로가 사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실점을 내준 격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했다. 본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이 파이널 서드 엔트리,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지역에 42번이나 들어갔는데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14번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주도한 그런 경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골밖에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몰아붙이는데 진짜 좋은 장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4분에 베르발이 공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베르발이 공을 잡고 들어가는데 공간이 많고 상대방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바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아버립니다. 골대 맞고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55분에는 중간 쪽을 거쳐서 손흥민 선수에게 온 공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전매 특허 가마차기를 보여줬는데 골키퍼가 어느 정도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날아가면서 이 공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 골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서 사실은 토트넘의 가장 아쉬운 그런 공격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 외에도 이제 골대를 맞는 장면이 뭐 몇 번 더 있었고 토트넘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BBC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에 약간 더 공격적인 모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르발, 벤탄쿠르가 전부 크로스바를 맞추고 이 손흥민 선수는 휘어 들어가는 슈팅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선방에 막히고 제임스 메디슨도 나름 슈팅을 했는데 또 상대 키퍼 산토스가 잘 막아냈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좀 불운하다. 이 여러 가지 기회에서 한 골도 안 들어간 게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25년 들어가지고 최고의 15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토트넘 우리 추가골 넣자라고 팬들이 반응했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기세가 올라왔을 때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이 로우 블럭, 아예 그 수비진을 구축해가지고 내려앉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서 이런 걸 자주 볼 수 없지 않냐라고 BBC가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토트넘이 최대한 이 선발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팀워크가 가장 맞는 선수들 위주로 꾸린 거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3명의 선수를 교체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마티아스 텔, 사르 그리고 스펜스까지 들어가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때 나오게 되죠. 메디슨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코히전. 예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던 부상 때문에 너무 팀이 이제 많이 교체가 되고 이런 이유로 확실한 주전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응집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주전 멤버로 오래 끌어보려고 했는데 공격력이 좀 사라지고 뭔가 좀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교체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난 뒤에 토트넘은 사실 여러모로 너무 아쉬웠죠. 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도 머리를 부여잡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흥분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게 큰 찬스가 있었지만 뭐 브레넌 존슨도 좋은 찬스가 있기는 했죠. 그리고 히샬리송도 투입되고 전반 막판에는 이제 세트피스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더벤이 헤딩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자신이 유리했던 전반전 후반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 앞에 있는 시간들을 제대로 못 썼다. 이 가장 골이 잘 들어갈 만한 상황들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손흥민 선수가 슈팅했던 그 타이밍인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점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7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히트맵을 봤을 때는 역시 측면 쪽에 거의 뭐 국한된 움직임을 보였지만 간혹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더 나와야 토트넘이 조금 더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하나의 유효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아쉬운 기회였고 61번의 터치 중에 44번의 패스 그리고 38번의 정확한 패스 키패스 2번까지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골이 못내 좀 안 나온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홈 경기가 또 있겠죠. 그래서 2차전이 치러질 텐데 그래도 이번 경기 보니까 토트넘이 경기력으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쉬고 그리고 다음 프랑크푸르트 원정 때 똑같은 주전 멤버로 또 나서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경기는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